측면 얘기 드렸는데 한번 연습하시면서 척추의 그 유연함을 한번 잘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옷주름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저의 경우에 있어서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옷주름은 드래곤볼에서 시작하죠. 드래곤볼에서 피콜로 머리 그거 이거 주름이잖아요, 그죠? 이 주름이에요. 가장 자신있게 그릴 수 있는 옷주름입니다. 제가 가장 틀리지 않고 그냥 가로로만 선 계속 끄면 되니까. 내가 가장 잘 그렸던 옷주름 피콜로 주름. 나중에는 이거 디테일 살린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이 가로선 껐잖아요, 그죠? 이거 막 껐어요. 나중에는 이거 디테일 살린다고 바깥에 이거 다 맞춰요,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 끝장나죠. 막 옷주름이 그냥 완벽하죠. 잘 그리는 옷주름이죠. 피콜로. 그 다음에는 바지죠. 바지. 드래곤볼 바지. 맨날 이거 허리띠 밑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바지의 가운데 이거는 뭘 의미한지는 잘 그리면서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인데 지퍼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가죠. 간단하죠. 바지 주름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남대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요거는 좀 습관이 됐어요. 드래곤볼 그리면서 끝까지 습관으로 남은 건데 발목 그릴 때마다 항상 이거 한번 접어줘요. 요거 드래곤볼에서부터 나온 습관입니다. 제 그림에서. 그 얘랑 얘. 뭐 요런 거. 요게 이제 드래곤볼에서 제가 약간 습득한 스킬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소마시나 전기로 갑니다. 요거는 판타지 만화거든요. 양경일 씨의 첫 작품이죠. 여기에서 내가 가장 잘 그리는 거 거기도 소마가 이렇게 머리에 밴드를 하고 나올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피콜로를 했으니까 마스터했죠. 그 다음 그 약간 목도리 같은 건데 목도리? 약간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그리기 시작한 거죠. 패턴은 이거의 패턴은 약간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찔러 넣는 거. 이렇게 오다가 다 엮지는 않고 얘가 이렇게 오면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갖다 대요. 명암 넣고 여기서 하나 가져와서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선 한번 꺼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거 약간 피콜로도 약간 요렇긴 한데 이거 좀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피콜로가 제일 좋네. 옷주름은 피콜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콜로 이런 피콜로인데 어깨 뽕 나오면 갑자기 정감이 가네요. 피콜로. 약간 하여튼 요런 거 요런 느낌이 소마시나 전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막 옷이 찢어져 있을 때 그 야성미 막 이런 거 매력이 굉장히 옷 천 쪼가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멋있죠. 수많은 선들로 이루어진 이 굴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 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옷주름을 있잖아요. 일단 자, 옷주름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옷주름의 길이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옷주름의 두께가 달라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변화를 주면서 옷주름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말은 허벅지, 다리, 바지 볼게요. 자, 여기 바지를 그리면 여기에 주름이 길게 나가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 똑같은 길이, 똑같은 굵기, 이러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길게 나가면 당연히 가늘게 나갈 것이고, 방향 바꿔주고 길이도 바꿔주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져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처음에 옷주름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선 긋고 끝내요. 그거를, 이 선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옷주름으로 얼마든지 그려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뭐 만화에서는 보면 이런 펜터치로 넘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엮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펴지고 이쪽에서 다시 살아나서 약간 주름의 굴곡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해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려보는 거예요. 물론 바지에 이만큼 주름이 막 구겨지듯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하지만 일단은 옷주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 굴곡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옷주름을 지우면 되죠. 지우면 그만큼 주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내가 그려놓은 이 방향의 선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분으로 옷주름을 만들어 가시면 주름에 대한, 굴곡에 대한, 천의 굴곡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구간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뭐 이걸 옷주름을 하기 이전에 옷주름이 항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옷주름이 사실 많이 안 생겨요. 옷에 주름이 많이 안 생겨요. 옷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 뭐 힙합 하는 것처럼 뭐 큰 옷 이런 거 아니면, 몸에 비해 큰 옷이 아니면 옷주름이 잘 안 생기죠. 운동을, 그러니까 동작을 취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육에 의해서, 자, 인체의 굴곡, 근육에 의한 굴곡이 발생할 수 있죠. 근육에 의한 굴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에 의해서 굴곡이 발생할 수가 있죠. 뭐 동작을 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관절이 포인트가 됩니다. 최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 엄한데다가 주름 그리기 보다 관절에다가 우선적으로 옷주름을 던지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옷주름이 발생해야 될 부분은 관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주름을 잘 그리려면 인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옷주름을 또 잘 그릴 수가 있어요. 목, 어깨, 삼각근. 자, 이렇게 있으면 목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름은 목티 입었을 경우죠.
이렇게 생기겠죠. 꺾였으니까 주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팔을 들면 삼각근이 뜹니다. 삼각근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주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주름 생깁니다. 저는 항상 어깨단을 그리는 편인데, 어깨단 잡고 여기서 이쪽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는 주름을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굴곡이 잘 없죠. 대흉근 빵빵하다 막 이러면 땡겨서 막 주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낫죠. 자, 명치 아래쪽으로 건드리는데, 배 쪽에서 저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주름을 놔요. 이렇게 놓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굴곡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지 때문에 옷이 튕기죠. 그래서 배 쪽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허리를 숙이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옷주름이 생기겠죠. 펄렁펄렁한 옷을 입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옷주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위에는 안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이게 은근히 생겨나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옷주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펄렁펄렁한 옷이라고 하면 가운데 쪽에서 빼주듯이. 근데 결과적으로 옷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뜨면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무난하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 허리 쪽에 약간 잡고 말아요. 허리 쪽에 약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든 하겠죠. 삼각근이 꺾여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패턴 방향으로 팔 쪽에서는 주름이 생깁니다. 근데 옷주름을 그리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 방향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제 빼와서 이동시키느냐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건 여기는 옷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옷주름이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꺾어줘야 돼요. 항상 저는 옷주름을 방향을 꺾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넘겨와요. 이렇게 넘기면 얘를 요렇게 넘기겠죠. 요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뭐지든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아니면 뭐 이러면 너무 찌글찌글해 보인다 하면 얘를 이렇게 펴주면 이 각을 펴주면 덜 찌글찌글하죠. 그런 의미에서 좀 활용합니다. 이런 패턴들. 가만히 팔을 내리면 여기서는 어깨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옷이 주름이 내려올 수가 있겠죠. 펄렁펄렁거리면은 망토처럼 펄렁펄렁거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그런 옷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말고 마는데 나는 크게 접힌 건 없으니까 이렇게 팔이 접히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과하게 옷주름을 안 잡죠. 뭐 당연히. 그래서 그냥 거의 슬쩍슬쩍 이렇게 치고 말아요. 손 그리고.
그런 것 같네요. 바지 쪽에선 팔이 엄청 길다. 팔꿈치 있는 데가 갈비뼈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디서 주워들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활용 많이 해요. 저 갈비뼈 끝 나는 갈비뼈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갈비뼈가 끝나면 팔꿈치가 가만히 팔을 내렸다면 팔꿈치가 여기 있겠구나. 같이 보는 거죠 뭐.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교해 볼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지는 골반 딱 끊어줍니다. 저는 약간 마디를 좀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반 끝나는 지점 쪽에서 허벅지가 시작되는 지점 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꺾어줍니다. 습관적으로. 바지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쳐주면서 주름 굴곡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인 거죠. 바지 허벅지 쪽은 애매한데 이렇게 결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굴곡이 연결되어져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면 정말 드래곤볼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청바지도 뭐 스키니진 이런 거면 옷주름 안 생겨요. 그냥 슬쩍슬쩍 나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딱 붙는 옷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요런 데만 딱 생겨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과하게 많이 안 잡는 것 같아요. 청바지는 그렇죠. 양복 같은 경우면 양복도 주름 많이 잡아버리면 싼티 나는 양복이고 정말 깔끔한 정장, 와 정말 부잣집 느낌? 갑부 이렇게 부티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옷주름 바지 옷주름 안 잡죠. 쭉쭉 내려옵니다. 쭉쭉 내려오고 옷주름이 튕기듯이 처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가운데 다림질한 선력 잡아준다. 발목 쪽에 좀 잡죠. 신발에 튕길 수가 있으니까. 무릎과 발목 쪽에 잡고. 이런 거 잘 안 잡죠. 이러면 바지가 깔끔해 보입니다. 정장 깔끔한 양복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도 잘 없죠. 그러니까 옷주름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이상한 그림 나와요. 그러니까 발목 쪽에서 저는 요런 패턴 좀 씁니다. 청바지 같은 경우에 많이 생기죠. 무릎 쪽에서는 요런 패턴을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무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무릎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쓰는 편입니다. 옷이 접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릎을 접거나 팔을 접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한복을 그리면서 알게 된 건데, 그냥 옷을 그리면 그 뭐 남방이나 와이셔츠나 이런 거 그리면 저는 어깨단을 잡습니다. 잡으면 반팔입니다. 어깨단, 몸통.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습니다. 좀 어둡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건드려주면 평면에서 얘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또 건드려주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다시 평면이 되죠. 그 말은 옷주름이 얘가 이렇게 접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주름은 계속 따라 올라가면 이까지 갈 수 있어요. 이쪽 주름이 나오려면 약간 어깨가 앞쪽으로 밀려 나와야 이쪽 주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런 게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맞춰놓죠. 마지막 단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빼줄 테니까. 요렇게 봅니다. 이거는 팔다리가 접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뭐 양복을 많이 그리니까 만화 하면서 양복은 옷주름이 굵직굵직하게 잡혀요. 잘잘하게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데 굉장히 두툼하게 끊어요. 좀 과하고. 여기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생겼단 거죠. 뭐 이런 식이고, 바지도 마찬가지죠. 접히면 딱 접히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건드려 주죠. 종아리, 허벅지, 바지단. 요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복이 좀 어렵죠. 아, 진짜 양복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양복. 우선, 와이셔츠를 그리거나 할 때 목 카라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 좌우 대칭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라를 한쪽을 이렇게 잡으면, 자, 기울기가 떨어지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춰줘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요 느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잡고, 단추를 풀면 양복이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오죠. 각 잡혀서. 묶으면 몸에 딱 단추를 다 잠그면 단추를 채우면 몸에 딱 붙는데, 안 그러면 떠요.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징은 어깨뽕이죠. 자, 이 어깨뽕이 어려워지는 순간은 팔을 들었을 때 이 어깨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팔을 들면 여기서부터 이 어깨뽕 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갑옷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구간은. 그래서 어깨단 살리고 그냥 이건 그냥 남겨놔야 되고, 이 주변을 주름으로 건드려 버려야 되고, 삼각근 끝나는 이쪽에 굉장히 굵은 주름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는 약간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저는 그냥 울퉁불퉁하게 바깥만 칩니다. 좀 제대로 해볼까? 그렇게 하면 아이 팔을 들면 이게 손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양복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 팔을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겠죠. 든 만큼 몸통에서 옷이 뜨겠죠. 요건 안쪽입니다. 막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팔을 들었으니까 난방도 와이셔츠도 약간 이쪽으로 주름이 잡힐 수는 있겠죠. 저도 양복은 작업하면서 처음 이제 그려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실제 그 사진들을 자료로 보면서 옷주름을 파악했죠. 나중에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던 패턴대로 일종의 선이 빠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하던 부위에 옷주름 그리게 되고 굴곡 잡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옷주름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옷주름 연습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생각 외로 옷에 옷주름이 그렇게 많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옷주름을 파악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옷 단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옷 단도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질감이라든가 옷의 질감이라든가 주름을 또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방향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옷주름을 잡는 편입니다. 얘기 드린 선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측면과 옷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인체 뭐 그냥 항상 통상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 인체 비례나 뭐 이런 걸 좀 하면서 남녀 인체나 이런 거에 대한 외형적으로 둘이 뭉실하게 그냥 항상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고 나면 쇄골과 관련된 얘기를 가면서 팔의 움직임, 팔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끝낼게요.